안녕하세요. 비긴 성형외과 유철 원장입니다. 코 성형 이제 하시러 오시는 분들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이제 예전보다 확실히 공부를 많이들 하고 오세요. 자가 늑연골 가지고 수술을 받고 싶다라고 이제 결정해서 오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고요. 질문들도 막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가 늑연골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좀 높은 강도와 그리고 낮은 흡수율 그리고 본인의 조직이라는 그런 어떤 장점이 확실한 안정성을 가진 재료인데, 하지만 마음은 굴뚝 같아도 본인의 연골을 쓰지 못하는 그런 복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석회화 이제 현상인데요. 오늘은 이 석회화가 대체 뭔지, 왜 수술의 성패를 가르는지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골이라고 하면 좀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석회화라고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핌도 있고 약간 이런 게 가능해야 할 연골 조직에 칼슘 성분이 이렇게 막 쌓이면서 뼈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갈비뼈하고 복장뼈 사이에 위치한 이 늑연골은 코 수술을 할 때 아무래도 우리가 좀 기둥 역할을 하려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작이 가능한 유연함과 튼튼한 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위가 돌처럼 변해버리면 연골의 본연의 성질을 상당히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데 상당한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이게 좀 딱딱해도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석회화의 양상과 분포,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CT를 저희가 보통 찍게끔 하는데, 이 CT에서 보면은 점점점점점 이렇게 작은 부분 이렇게 있다고 치면 우리가 이제 그 부분만 피해 가지고 연골을 좀 채취해서 쓸 수 있고요. 이럴 때 이제 저희 숙련된 전문의의 판단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이 연골 전체가 아예 다 딱딱하게 굳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 늑연골을 통한 코성형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어떤 개인의 필요에 맞게끔 연골을 얇고도 좀 어떤 강도를 튼튼하게 가질 수 있게끔 잘 잘라서 조각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이 석회화된 연골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칼 가지고 이제 자르려고 하는데 칼이 안 들어가요. 돌입니다. 딱딱하니 말랑말랑한 연골들 보면은 진짜 쓱 하는 소리를 내면서 칼이 들어가거든요. 대다수의 연골은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로 이제 연골 같은 경우는 칼로 이제 잘 잘리게 되는데, 이 석회화된 부위는 그냥 돌이에요. 들어가다가 탁 걸립니다. 물론 석회화가 심하지 않은 부위라면은 그냥 뿌직뿌직하면서 그냥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자칫하면 자르려고 그냥 힘 무의식 중에 주다 보니까 칼이 그냥 부러져요. 팅 하고 날아가가지고 네, 진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적어도 피해서 가야 된다든지, 너무 딱딱하고 크다면은 분리해서 써야 될 거고, 정말 작은 부분은 그냥 좀 포함하고 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이 사실 최대한 없게끔 쓰면 제일 좋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더 연골을 쓰는 과정에서 좀 더 섬세하게 좀 더 깎아내거나 이런 부분도 필요할 수도 있는데, 중간에 이거 더 이상 칼 가지고 다듬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재료로서의 가치가 좀 반감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석회화는 사실 어떤 이게 되게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노화의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이제 약간 병적인 컨디션도 있을 수는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남자분들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나이가 그냥 높아지면서 이제 좀 석회화되는 빈도가 좀 더 많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성분들도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런 비율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좀 더 그래프를 비교를 한다고 치면 남자분들은 좀 더 이 분포를 따르는 데 반해서 여자분들은 좀 더 뜬금없이 이 라인을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생겨요. 우리가 수술대에 누웠는데 이거 떼놓고 카빙하려고 잘라서 보려고 보니까 칼이 안 들어가. 근데 이게 안 들어가는 부분은 피해서 또 넣고 하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작은 조각들만 남고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큰 덩어리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닥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확인할 방법은 당연히 있습니다. 흉부 CT를 통해 가지고 이 연골에 어떤 부분에 석회화가 있냐, 일단 있냐 없냐부터 우리가 확인하는 거고, 만약에 있다고 했을 때도 이게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엑스레이나 초음파로도 이제 유무를 알 수도 있는데, 어떤 연골 자체에서도 우리가 정확히 어떤 부분에 있냐, 이런 부분을 3D로 영상화 시켜가지고 좀 더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늑연골을 통해서 수술하는 경우에 흉부 CT를 찍으시도록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 뇌경골 상태가 너무 안 좋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뭐 대체할 재료는 뭐 기증뇌경골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1차적으로는 우리가 코성형을 할 때 대뜸 뇌경골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은 안 하고요. 날개연골 튼튼하고 서로 연골 묶이나 이런 걸로 되는지 먼저 보는 거고, 그게 안 될 때 우리가 뭐 비중격을 쓴다든지 아니면 귀연골을 쓴다든지 해가지고 얼굴 안에서 최대한 일단 끝내는 걸 생각을 먼저 하고서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간액을 쓰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때도 자간액 자체도 우리가 못 쓰는 상황이 된다면 교정되는 정도를 어떻게 조금 더 뭐 포기를 하고서 그런 앞선 재료들을 선택하는,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수술에 뭐 갭이 크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자간액이 안 되는 경우는 기증력 쓰는 걸 고려를 해야 되겠죠. 기증력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하게 가공을 해서 아무 사람한테나 몸에 넣어도 문제가 없게끔 가공한 재료인데, 자간의경골에 거의 준하는 정도의 어떤 튼튼함, 석회화 부분은 이미 아마 보통 가공 과정에서 걸러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많이 발견되지는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 걱정은 조금 덜 수 있고,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반납해가지고 교체해버리고 약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본인의 몸에서 지금 떼지 못하는 거를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코끝 높이고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가 있다. 네, 중요한 거는 어떤 뭐 특정 재료에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뭐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내 어떤 상태와 그런 목표치와 이 사이를 우리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재료는 뭘까,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하고 그걸 선택하는 그런 해안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간의경골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제 풍부한 양과 단단한 강도 뭐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가용 범위를 많이 넓혀주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재료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의 상태를 잘 모르고 특정 재료만 고집하는 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겠죠.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이 본인한테 이제 가능한 상태인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병원 내원하셨을 때 코 안쪽의 상태나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실제로 그 연골을 채취해서 쓰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없을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술 전에 CT를 통해서 이게 사용이 가능하냐라는 부분 한 번 더 좀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통해 가지고 본인의 연골 상태 그리고 코 상태 뭐 이런 부분을 맞춰 가지고 플랜 B를 제시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코성형 계획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아름답게 불철주야 이주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